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 기능사 기계제도 7강 회전 보스 베이스 회전 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돌출 보스 베이스, 돌출 컷, 구배주기, 다단 돌출, 돌출 컷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돌출 명령은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출 과제를 해결해서 과제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회전 보스 베이스, 회전 컷을 활용하여 3D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 첫 번째, 회전 보스 베이스, 회전 컷. 두 번째, 쉘. 세 번째, 피처 필렛 못따기. 그 후에 3D 모델 기초 과제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와서 파일 파트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피처 탭을 누르게 되면은 회전 보스 베이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 명령이 있는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케치를 회전시켜서 3D 피처 모델을 만들어내는 명령입니다. 아이콘에서도 보이지만 스케치가 이제 어느 직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회전을 시키려면은 이제 중심축이 필요하겠죠. 회전을 하려고 하는 중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케치와 중심선을 그려주어야 됩니다. 그 중심선을 보조선으로 그려주고 특정 스케치를 그려준 다음에 그 스케치를 중심선, 그 보조선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주는 게 회전 보스 베이스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면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정면 스케치. 그리고 중심선을 선택해 주고요. 이제 선에서 오른쪽 화살표로 중심선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한길을 눌러서 이렇게 긴 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점 사각형이 아니라 코너 사각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60을 줘도 되지만 이렇게 동등 조건을 주겠습니다. 스케치 구속 조건으로 동등 조건을 줘서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직선과 이 원점을 선택해서 일치를 주면은 이제 이 직선의 위치 위에 이 원점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직선과 점의 일치는 이제 그 선상 위에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중심선과 이 거리를 2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죠. 60의 치수 20, 여기 동일선상 조건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피처 회전 보스 베이스 불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 중심축 선 1을 중심축으로 하고 반방향으로 360도를 돌렸다. 이해되시죠? 이 얇은 피처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고요. 선택 프로파일은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택 프로파일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우선 회전부터 보여드리면은 이걸 180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반바퀴만 돌아가죠. 90도로 하면은 4분의 1만 돌아가게 됩니다. 360으로 넣고 회전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선택 프로파일을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은 스케치 상태에서 네모를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치수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검은색이 있죠. 여기서 회전 보스 베이스를 눌러주고 선택 프로파일에서 안쪽으로 하면 안쪽이, 바쪽으로 하면 바쪽.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선택 프로파일과 같은 형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중심선이 한 개가 있고 중심선을 한 개 그리고 회곡면이 한 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 보스 베이스 명령을 딱 실행했을 때 침 회곡면을 중심선을 축으로 돌리게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선이 여러 개 있거나 뭐 선을 못 찾겠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회전축을 직접 선택을 해줘야겠죠. 선택을 하고 회전축을 눌러주고 선택 프로파일을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 피처 모델이 작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회전 모델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회전 컷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단면도 여기 있다고 했죠. 단면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누르고 단면 1을 정면을 잡아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이 단면 명령은 피처에서 컷 명령을 통해서 모델을 잘라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기 위에 있는 단면 명령을 눌러주게 되면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케치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돌출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정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두 번째 게 활성화됐고요. 여기서 우선 컷 명령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그려줘야겠죠. 중심선을 가운데 그려주고요. 원점의 일치, 수직, 무한 길이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가서 깎아줄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10을 주고 여기를 30을 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0을 주고요. 치수가 여기 지금 단면도여서 고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모델이 잘려 있는 부분이면은 여기 모서리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모서리가 선택이 돼가지고 딱 완전히 처음부터 고정이 됐을 텐데 같이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지를 않아서 제가 치수를 하나 더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피처에 회전 컷 여기 있죠. 회전 컷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습니다. 회전 명령과 똑같이 회전축이 되는 것 그리고 방향과 몇 도를 돌릴 거냐 그리고 양방향도 가능하고요. 근데 큰 의미가 우선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린 얇은 피처 개념과 선택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선택 프로파일은 아까 회전에서 설명을 했고 돌출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둥글게 확인을 눌러주면은 깎여 나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단면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 컷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은 애초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정면 스케치 중심선을 그려주고 무한 길이 준 다음에 코너사각형을 그려주고 여기서 아예 스케치를 잘라버리고 그려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10에 30에 60에 공정 조건을 주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원점과 직선을 일치를 주고요. 여기다가 20을 주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황에서 이게 치수를 주고 20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 치수 방향을 바꿉니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는 이 부분을 아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전부 다 돌린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피처 회전 보스 베이스에서 선택 프로파일로 이걸 선택해주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단면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면을 잡고 확인해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얇은 피처가 눌려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얇은 피처가 아닌 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단면도를 지우고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얇은 피처가 되는 경우는 스케치가 닫히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얇게를 지우고요. 스케치에서 스케치 편집 상태에서 음영 스케치 윤곽선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회전 보스 베이스 얇은 피처를 해제하고요. 선택 프로파일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제는 문제가 없이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얇은 피처 명령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왕 제가 보여드린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직선의 두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얇은 피처 명령이 직선의 바깥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두께를 갖고 있는 형상이 되었었는데 이 지금 얇은 피처 명령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이제 단면으로 쭉 뻗은 경우 이제 얇은 피처 명령을 사용해서 과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방금 전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케치가 닫혀 있지 않아서 자동으로 인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잘못해서 선택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다시 지운 다음에 스케치를 선택해서 돌출이면 돌출, 회전이면 회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정면을 선택하고 단면을 눌러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계속 겪을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 보스 베이스 그리고 회전 컷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새 파일 파트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쉘의 위치가 어딨냐 하면은 피처 명령에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이건 피처 모델을 갖고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피처 모델을 만들고 나서를 보면은 이제 쉘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쉘이라는 명령은 아이콘에서 보이듯이 이제 특정 면을 지정을 하면은 그 면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과제는 네모난 모양의 길쭉한 원통을 만들고선요 거기를 특정 면을 하고 들어가서 컷 모양,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일반적인 컷 모양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스케치 중심선 해주고요. 무한길이 옵션에서 무한길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코너 사각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주고요. 60 주고 뭐죠? 60을 주고 20을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처, 회전 보스 베이스, 회전을 이렇게 시켜줬어요. 이렇게 이제 모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보이듯이 이렇게 쉘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쉘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줄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도 보시고 제가 여기서 미리 보기 표시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건드려 볼게요.
파라미터를 2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2가 되죠. 2가 되고,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은 위에서부터 표시가 되고 밑에 부분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밑에서 이만큼, 오른쪽 왼쪽에서 이만큼 떨어진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바깥쪽으로 쉘을 누르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태, 특정 면을 선택하고 2mm를 주고 미리 보기를 표시한 상태로 봤을 때 이렇게 됐다.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으로 돌아와 보면은 제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좌측, 우측, 뭐 밑에, 옆면, 그리고 밑면 다 여기 보이는 2mm만큼만 남기고 모델을 다 파 들어갔습니다. 선택한 면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2mm씩 남겨서 파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선택하게 주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쉘이 됩니다. 다시 안쪽으로 쉘이 되고요. 웬만하면은 바깥쪽으로 쉘하는 것보다 안쪽으로 해서 쉘을 하는 작업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남기는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쉘 명령을 활용하면은 특정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용할 일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기억했을 때 생산자동화 기능사 문제에서는 이런 기둥 형태에서 파고 들어가는 이런 과제들은 주로 있었습니다. 물론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이제 원통 형태로 뚫어주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솔리드웍스 활용하면서 필요할 내용일 것 같아서 이렇게 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처 필렛 못따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에서 배웠던 필렛과 못따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생각이 안 나신다면 앞부분부터 보지 않으신 거겠죠. 필렛과 못따기는 이제 스케치에서 배웠듯이 둥글게 깎는 것은 필렛, 그리고 모난 부분을 이제 탁 쳐내듯이 모깎기라고도 하고 못떼기라고도 하고 못따기라고도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딱 잘라내는 부분을 못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케치상에서 하지 않고 피처상에서 하는 필렛과 못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 스케치, 첫 번째 회전과 회전 컷을 그렸던 그 과제를 다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할게요. 60, 60에 동등 주고 일치 주고 20을 주고요. 그리고 피처 회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과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스케치에서 여기 있는 스케치 필렛 그리고 이걸 선택해서 못따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요. 피처에서 이제 피처에 못따기 여기 있습니다. 필렛 못따기 이 부분을 눌러서 이제 필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렛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반경. 그래서 필렛 탑 항목 당연히 모서리가 되겠죠.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를 이제 필렛을 한다. 필렛을 하는데 이 그리고 미리 보기 전체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깎아내는 게 필렛이죠. 보이시죠? 이렇게 둥글게 깎아내는 것. 방금 전에 이제 전체 미리 보기 여기서 미리 보기는 웬만하면 이제 전체 미리 보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 컴퓨터 사양이 이제 낮거나 아니면은 뭐 필렛 할 내용이 엄청 복잡해지면은 이제 컴퓨터에 무리가 갈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전체 미리 보기를 선택해 놓으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 미리 보기를 클릭했는데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필렛의 반경이 너무 커지면은 필렛의 반경이 이렇게 80이 돼 버렸죠. 여기가 제가 60을 준 것 같아요. 여기가 60을 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60을 줬는데 여기다가 60을 줬는데 이제
80을 줘버리니까 이제 버티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 80만큼 깎아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미리 보기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전체 미리 보기 상태를 두고 플랫의 크기를 조정하면은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수업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플랫이 안 돼요. 플랫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딱 두 가지였어요.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미리 보기를 선택을 안 했다거나.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필렛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필렛을 4를 주겠습니다. 주시면 이렇게 4 필렛에 둥글게 됐고요. 필렛을 선택하면 이렇게 반지름 4라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못따기입니다. 못따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죠. 필렛 밑에 화살표 눌러주고 못따기를 눌러서 표기할 항목 선택을 밑에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전체 미리 보기를 하고 못따기를 이제 크기를 똑같이 4로 해볼게요. 4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밖에 나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따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4가 표시가 되죠. 4만큼 들어가고 45도가 돼야지 이제 여기가 4 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 8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식으로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45도가 돼야지 여기 똑같이 45도가 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들어간다. 이게 스케치 과정에서 못따기를 넣는 게 가장 깔끔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델을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특정 방향에 따라서 뭐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못따기 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케치 과정에서 넣을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피처에다가 넣는 필렛과 못따기 명령을 활용해서 필렛과 못따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